치과의 사당의 재병천입니다. 디지털 치과 치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치과 치료의 꽃 중에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환 디지털 임플란트 수술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가면은 이제 디지털 치과 치료 한다고 막 홍보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아직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치과 의사들도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공소로 문의를 하시거나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제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각 단계별로 이제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그거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치과 치료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병원 실제 환자입니다. 지난주에 끝났던 케이스인데요. 앞니 임플란트가 이미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했습니다. 사실은 한 3년 전에 했는데 환자분들이 이 풍치가 심하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잇몸 관리하시고 최대한 체크하시면서 본인 치아 살려서 쓰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환자분들은 아파서 일 커지기 전에는 잘 안 오시죠. 그래서 이 방송을 유튜브를 보시는 환자분들 그리고 이제 사람분들도 주기적으로 빨리빨리 치과 다니셔서 정기검진 받으시면서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치과 치료를 이제 제 앞니를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사실은 예전에 이제 저희가 디지털 방식을 하지 않을 때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제 수술해 드렸던 거고 이번에 오셨을 때 어금니들이 다 무너져서 많이 흔들리고 잇몸도 퉁퉁 부어 있는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그래서 앞니는 제가 임플란트를 예전에 하셨지만은 나머지 어금니들이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라서 예전에 했던 임플란트를 활용을 해가면서 추가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전체 치아를 수복해드린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수술 후 사진입니다. 수술 후에 앞에 있는 임플란트 2개는 예전에 쓰셨던 거고 옆에 추가로 임플란트를 양쪽으로 2개씩 총 4개를 추가하셔서 총 6개의 임플란트로 전체 치아를 이제 수복을 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치아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최종 보철물까지 제작이 됐는데 그 단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컴퓨터로 어느 위치에 어떤 임플란트가 수술이 될 거다, 위치가 될 거다라는 거를 시뮬레이션을 먼저 거칩니다. 이거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게 디지털 가이디드 임플란트 서저리라고 하는 건데 정식 명칭입니다. 흔히 말해서 내비게이션 수술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내비게이션 수술이라는 거는 모 임플란트 회사에서 그냥 자기네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고요. 정식 용어는 디지털 가이디드 임플란트 서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술로 들어가기 전에 컴퓨터상에서 모의 수술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치아가 있지만 가상으로 이렇게 치아가 있으셨을 거예요. 치아가 있지만은 그거를 이제 컴퓨터상에서 가상으로 발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가 어느 위치에 식립이 되겠다, 위치가 되겠다라는 거를 첫 번째 시뮬레이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 상에서도 보면은 이런 위치에 정확하게 들어가고 여기 보면 까맣게 보이시는 게 이제 염증이 심하신 부분입니다. 이런 치아들은 발치를 하고 이 위치에 임플란트가 정확하게 딱 맞춰서 들어가고 나중에 임플란트가 수술만 하고 나서 끝이 아니라 나중에 임플란트가 위치가 된 인공치아가 올라갈 위치까지 사전에 다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임플란트 수술은 제대로 됐는데 위치가 이상한 거예요. 위치가 이상해서 삐딱하게 심어져 있어서 나중에 보철물 형태가 안 좋아서 식사하실 때 불편하다든지 밥을 못 먹겠어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계획부터 임플란트 위치를 정확하게 세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수술하시는 게 환자분들이 나중을 위해서 훨씬 편합니다. 지금 단순하게 임플란트 하나 얼마 이런 거 신경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된통 당하세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철물 위치까지 미리 다 체크를 해서 임플란트가 어느 위치가 되면 좋겠다라는 걸 사전에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시뮬레이션 하다 보면 사실은 골 밀도도 같이 체크가 됩니다. 골 밀도도 한번 체크를 하는 이유가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연세가 많으신 어머님들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 경우에는 골다공증이나 골다공증 유사하게 골밀도가 낮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사이즈도 그 골밀도에 맞춰서 수술을 할 수 있게 미리 사전에 골밀도까지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골밀도는 젊은 분이셔서 골밀도는 괜찮으셨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에 컴퓨터 상에서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치고 골밀도까지 체크하고 어느 위치에 나중에 최종 치아가 올라가겠다라는 것까지 사전에 다 계획을 끝내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게 과정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이 과정이 가장 핵심이면서 이것만 해놓으면은 절반 끝낸 겁니다. 예,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잖아요. 시작만 요것만 저희들을 하시면 이 다음부터는 그냥 차근차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디자인해서 수술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수술 직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임플란트 식립 수술하고 요 임플란트는 제가 사전에 예전에 이미 수술했던 임플란트고요. 요 임플란트 두 개들은 이제 이번에 새로 이제 수술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양쪽으로 두 개씩 식립을 하고 수술 당일날 바로 식사하실 수 있게 이렇게 임시치아까지 미리 사전에 다 제작을 해서 수술 끝나고 와서 바로 연결을 해드립니다. 얼마 안 걸립니다. 수술 끝나고 임시치아까지 연결하는데 오래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당일날부터 바로 살살살살 식사하실 수 있게. 사실은 처음부터 뭐 욕심내서 고기 같은 거 팍팍 씹어 드시지는 못하세요. 기존 치아도 부실하기도 했고요. 기존 치아랑 디자인이랑 이런 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횡하지 않게 앞니 없는 상태로 다니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횡하지 않게 임시치아를 연결을 해드리면서 살살살살 씹으시면서 적응 과정을 거치시는 겁니다. 적응 과정을 거치고 충분히 적응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보철물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적응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중간에 임시치아로 한번 바뀝니다. 그 처음에 드렸던 임시치아가 그대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환자분들하고 상의하면서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볼이 씹혀요, 혀가 씹혀요, 어디가 좀 덜 물려요. 그러면 앞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조금 더 예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요구사항에 맞춰서 임시치아를 수정을 해서 한 두세 번 정도 임시치아를 수정을 해서 교체를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랑 상의하는 거예요. 무조건 뭐 치과 의사가 잘났다고 해서 지 맘대로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편하게 느끼실 수 있게, 그리고 환자분들이 만족하게, 그리고 뭐 이왕이면은 예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쁘게 이렇게 이제 임시치아를 새로 디자인해서 수정을 해드렸고, 아까 보셨지만은 이 상태로 이제 임시치아 상태로 한번 교체를 하면서 테스트 과정을 거칩니다. 충분히 식사가 원활하신지, 그리고 점점점 씹는 기능이 회복이 되면서 식사하실 때 불편감 없는지 그런 것들을 저랑 상의해 가면서 체크를 하고요. 얼굴 모형도 체크를 합니다. 가끔 보면은 기존 치아가 많이 닳아져 있어서 치아가 짧아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 그분들은 교합 거상이라고 해서 약간 치아를 길게 해주시면은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젊어 보이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리고 턱관절이 불편하신 분들, 식사하시다 보면 턱관절 질환 때문에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턱관절도 체크를 해서 편한 위치 상태에서 식사하실 수 있게 충분히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요. 이 교환면 사진은 보시면 치아 정확하게 가운데에 임플란트 나사들이 위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시뮬레이션 할 때 치아 위치까지 사전에 다 디자인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최종 치아, 임시치아 상태에서도 정확한 위치에 임시치아가 제작이 됐고, 나중에 최종 치아가 들어갔을 때도 치아의 정 가운데, 쉽게 말해서 정확하게 가운데 힘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과정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만 잘 돼도 절반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한 2, 3개월 정도 충분히 적응 과정을 거치시다가요. 그 다음에 최종 치아. 지금 보시면 이건 임시치아이기 때문에 치아가 좀 길어 보이잖아요. 이왕이면은 예쁜 게 좋다고 잇몸 색깔까지 예쁘게 넣어서 자연스럽게 최종 보철물까지 제작했던 케이스입니다. 실제 완료하는 데까지 한 3개월 정도, 3개월이 채 안 걸리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 디지털 과정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거치고 임시치아로 충분히 적응하고 최종 치아까지 한 번에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디지털 전학 임플란트 치료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실제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 임플란트, 특히 이제 전학 임플란트, 전체 임플란트라고 흔히 하시는데 전체 임플란트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치과의사당의 재병천이었습니다.